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12인연 중에서 이제 사랑의 애취, 무명, 행심, 명생, 유기, 촉수, 애취에서 그러면 사랑과 취하는 결혼과의 관계 양 두 가지를 사랑과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마찬가지로 같이 흐름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해서 질문을 받아들이는데, 불교에서는 모든 걸 인연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부가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인연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전세의 인연에 의한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나 좋은 인연을 맺어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좋게 대해라. 이게 불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혼하는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거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해 왔는데, 그래서 제목을 인연으로 오고 가는 사랑, 사랑에는 결혼도 같이 포함되겠죠. 이제 인연으로 오고 가는 사랑,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이번 생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헤어질 수 있고 만날 수도 있지만은 전생의 인연도 여기에 작용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얘기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생에 업을 새롭게 짓느냐, 전생에 지었던 인연이 업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거냐, 요 차이뿐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연, 좋은 인연을 맺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인연으로 오고 가는 사랑에 대한 얘기. 옛날에 그 문제가 되는 게, 서양사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다른 나라 보면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부 다처, 또 일처 다부, 한 여인이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세상도 있고, 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엔 요지경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별별이 다 있으니까. 근데 옛날 유교의 습관에서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남자는 존귀하게 생각하고 여자는 천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애들 낳아도 여자를 낳으면 하다못해 엎어놨다, 뭐 죽였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던 조선조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나라에 녹을 먹는, 그냥 나라에서 월급을 타먹고 있는 공직에 있는 그런 대감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대감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예외는 아니게 이 대감도 작은 마나님을 한 집에 거느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작은 마나님을. 원 부인이 있고 작은 마나님, 첩이라고 그러죠. 작은 마나님을 거느리고 사는데, 작은 마나님이 그렇게 잘했던 모양이지, 또 예뻤던 모양이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퐁땅 빠져가지고 조정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제 궁궐로, 궁궐이 직장이지, 이제 거기로 출근해서 진문을 보다가 점심시간에는 쪼르르 쫓아나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작은 마나님 앞에 앉혀놓고 이제 점심 공양도 먹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출근하고, 그만큼 좋아했던 거예요. 이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오전 일을 이제 조정에서 보고 점심 먹으러 쪼르르 집으로 작은 마나님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하인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됐냐? 작은 아저씨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아까 숫장사가 왔는데 숫장사하고 같이 나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냥 눈이 동그랗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대로 밥도 먹지 않고, 아니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작은 마님이 낯선 숫장사하고
숫장사하고 갔다니까. 그 입던체 그대로 갔다니까. 물어물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물어 가다 보니까 한낮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설 어디서 가, 옛날에. 그냥 나무 많은 곳, 강원도까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이제 그만 졌지, 이제. 져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속 추적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이날 숫장사가 뭐 손에 들고 파는 게 아니라 지고 다니면서 수를 팔았으니까. 이제 지게 지고 행색이 또 숫장사가 시커멀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그래도 양반댁에 작은 만 아닙니까? 옷이 비단은 잘 입어요. 그러니까 둘이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는, 시커먼 숫쟁이, 수쟁이라서 이상하지만 숯 굽는 사람이니까 지게를 지고 시커먼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은 곱게 차려입은 여인네가 같이 가니까 사람들은 물어물어 가서 강원도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날이 저무니까 절에서 자고, 그때는 주막이 뭐 아무 때나 있으니까 절은 곳곳에 있으니까 절에서 자고, 그 다음 다시 찾아보고 며칠을 헤매서 찾아보니까 행색이 우선 있으니까 쉽게 찾았을 거 아니에요. 특이한 복장들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숯 굽는 총각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행색이 그냥 촐해가지고 시커멓게 같이 시커매져가지고 거 사는 거예요. 여보 웬이냐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가니까 딴 척을 피는 거예요. 이제 당신 나고 난 남남이니까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끝난 거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살 것이다. 저 사람은 숯도 굽고 살지만은 총각인데다가 힘이 장사고 그러니까 당신 잘못하면 신상에 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당신 위에 사는 말이니까 나는 포기하라. 나는 절대 당신 쫓아가지 않는다라. 그리고 만나지도 않는 거야. 얼굴만 슬쩍 비추고 할 말만 당당하게 작은 만원님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가지고 환장에 따라 환장에 따라. 그러니까 그 환장이 뭐예요, 이제?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지는 것을 사전에 찾고, 환장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 된다. 그것이 환장한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환장해가지고 그냥 앞에서도 보지도 않고 그냥 뭐 먹을 것도 잃어버리고 절에서 그냥 울다 화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굶은 데다가 정신이 없지. 뭐 정신이 있겠어요? 조정해서 이제 아니 나라 일을 보다가도 그냥 뭐 작은 마님이 그 눈에 밟혀가지고 그냥 못하고 점점 뛰어나서 보고 가고 이제 그래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인간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냥 먼 길을 걸어, 아니 뭐 가만 타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걸어서까지 그냥 강원도까지 왔으니까 힘이 있겠어요? 지치다 지친 거니. 먹지도 않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절에서 그냥 화를 냈다 일어났다 앉았다 울었다 그냥 하소연할 때도 그냥 부처님한테 하소연 막 하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결인지 생신지 하여튼 모르는데 시골에 봄날, 따뜻한 봄날인데 이렇게 조그만 집 테마루, 조그만 마루가 이제 방만에 테마루가 있는 테마루에 자기가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서 근데 옛날에 이가 그렇게만, 저 옛날에 군대 다닐 때는 군대 이 잡는 시간도 줬어요. 그 이가 이제 많은 거야. 빈대 이. 그러니까 이제 군실거리니까 옷을 벗어리고 보니까 이가 그냥 왕이가 큰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요게 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옆에는 복실강아지, 우리나라 옛날 재래종 복실강아지, 진돗개도 있지만 복실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복실개. 개가 옆에 있는데 개한테 그 이를, 이렇게 개한테 떨궈줘 놨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지 않고 이렇게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럼 이가 뭐, 사람 몸에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곁들여 사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식 부인이 아닌 처부 역할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개한테, 복식강아지 아니라 개한테 놔놓으니까 개가 털이 따뜻하잖아요. 그 털 속에 들어가서 피도 빨아먹고 이제 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옷에, 이 몸에 붙어 사는 것보다 개한테 붙어 사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포근하고.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날, 날이 호능에 밝고 오기 시작하니까 스님이 새벽 예불 들어왔나 새벽 예불 끝난 다음에 스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 사정 얘기를 하고 요런요런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하는 말씀이 이가 당신의 작은 만화님이었었다. 그러니까 전생에 그 개가 지금 숫장수였었다. 그 숫장수를 보는 순간에 전생에 업이 발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포근한 생각이 들고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고 편안한 생각이 드니까 열은 제쳐놓고 뭐 귀금속 아니 귀금속 자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이제 또나 벼슬아치 집에서 사는 작은 만 사니까 그런 거 정말 챙길 사이도 없이 입은 옷 그대로 쫓아났을 바에는 얼마나 전생에 편했겠느냐.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업은 눈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열면은 그때 전생업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대로 입은 채로 쫓아왔겠느냐. 그게 지금 사니까 당신은 절대 갈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이 그 뭐고 이게 이제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환장에 따르자 환장. 그냥 최고도로 어려운 징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왕궁에서 회의에서 조정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일 보다 말고 무조건 나와서 뭐 조퇴해서 하고 뭐 사직서를 써낸 것도 아니고 허락을 얻은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와서 강원도 산까지 와서 무슨 여러 날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가요? 작은 만화 찾아가지고 그 문양이 돼서 거짓골이 됐는데 원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짓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출가했다. 업을 청산하기 위해서 요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던 일들이 전생에 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부간에도 어떤 사이였었나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번에 그 옥야경에 있는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전생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생에 와서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부부 될 수도 있고 원수 사이에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떤 관계로 부부가 될 거냐. 근데 요거를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옛날 얘기에 이제 삼아서 어떻게 습관에 대해서 결혼을 맺어졌느냐 그런 얘기를 인연법에 의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돼요. 옛날에요. 전에 저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저도 이제 오래 살아봤으니까 그때 보면 이제 대개 보면 선 본다 그러면은 옛날엔 다방에서 만나잖아요. 다방에서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랑 셋이가 만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사진을 주고받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답에서 만나면은 신랑 셋이 둘이 이렇게 앉았으면은 양쪽 집안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신부감이 신랑 쪽으로 오면 답에서 만나면은 신랑 쪽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까지 다방에 가요. 가서 다른 쪽에 앉아서 남들처럼 쭉 심뚝뚝 앉아가지고 먼 발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낯이 익다고 그래요.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남자, 여자, 총각처녀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리 다녀도 어른들이 보기에 낯이 설면은 결혼 못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른들한테 허가받지 않고 저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결혼할 겁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다가 이혼율이 많아요. 결혼하는 숫자만큼 이혼하는 숫자가 비슷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걸 인연법에 의해서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족 할머니라든지 부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고모라든지 같이 보고 우리 식구 같아. 많이 본 사람 같아. 날씨 이거 그러면 전생에 언젠가는 한 식구로 형제로 살았다든지 또는 이웃에 사는 친구 간에 살았다든지 가족 간의 관계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이가 결혼도 하는 거야. 왜 낯이 익으니까. 그러면은 서로 이제 살다가 보면은 전혀 생김새도 틀리고 남자 여자 몸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가족 살아가는 환경도 틀린 그 과정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마음이 합해서 같이 산다는 건 참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싸우는 얘기,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 싸우면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이 사람들이 전부 전생의 인연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은 부부간에 싸워요. 젊은 아들, 며느리 간에 싸우면은, 예, 네가 참아라. 이럴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너희 부인한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해주고 이해하라. 거기 말려주는데, 저희끼리만 인연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들끼리만 인연이 있으니까 부모와 장인, 장모가 볼 때도 그렇고 시부모가 볼 때도 그렇고 삼촌, 고모가 볼 때도 남이나 마찬가지야. 야, 잘됐다. 야, 헤어져. 아니, 싸움은 말리고 뭐 흥정은 붙이겠다고. 요걸 중간 역할을 안 해줘요. 전생 인연이 없으니까. 야, 헤어져. 어쩐지 걔 싸가지가 그냥 며느리 싸가지가 없었다고. 헤어지라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겨요. 그런 과정에서 둘만이, 신랑 신부 둘만이 10년 전생의 인연으로 같은 직장에 있어가지고 동료로 지냈으니까 서로 돈독한 사이가 되고, 직장에 같은 입장에서 친하게 지냈다. 그럼 이 사이에 만났다. 그럼 서로 친근한 그런 면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전생 인연으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30년 동안 친했던 결혼 생활을 했다든지 형제를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을 같은 나이대로 이성이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만났어. 그러면 그 인연이 더 귀중하잖아요. 그러면 10년 된 인연, 부부간의 인연은 팽개쳐 놓고, 요 30년짜리 인연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고 재혼이에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결혼을 하려면은, 나 혼자, 남편 되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고, 또 저쪽 장인, 장모 앞에는 사위가 되는 거니까 같이 의논해가지고 서로 좋게 인연을 맺은 다음에 결혼을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양쪽 집안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집을 산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정에서 또는 시집에서 1억씩 대 우리 집 하나 같이 사주자. 전세기 인연이 같이 있으니까 친근감이 있으니까 남이 전세고 남이 아니니까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전생에 인연이 없고 저희끼리 전생에 직장에서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이번 생에 와서 결혼했다.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살려는데요. 돈이 모르는 게 3억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들이 뭐래? 너희 더 고생은 더 살아. 너희 힘은 살아. 빚지고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저희 맛대로 했으니까 저희 내가 의논해가지고 대출 받고 빼가지고 이자 갚느냐가 맨날 고생하고 우리 살다 보면 활부 집을 사는 맞지? 활부로 냉장고 사고 자동차 사는 거랑 똑같이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 사는 그런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연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서두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 보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만큼 세월을 많이 사셨으면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이 익다. 그리고 그러면 본 당사자 신랑 색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낯이 익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길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저 사람은 내 부인감이요 저 사람은 내 신랑감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신랑 신부가 부모한테 양쪽 부모한테 만나고 알아봐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인연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생에서 친구들 간에도 잘 대하고 직장 동료도 잘 대하고 동네 이웃들에도 잘 대하고 또는 사촌이고 육촌이고 친척 간에도 잘 대하고 그럼 요 사람들이 다음 생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혼이 돼서 아리아식이 돼서 영혼이 돼서 저 엉뚱하게 아프리카 가서 흑인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저 소련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선도선 살면 우리나라에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인연 맺어지면 좋은 부인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삼촌 만나고 좋은 이웃 만나고 좋은 직장 상사 만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인연을 좋게 해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듯게 해야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남은 챙기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챙긴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불교에서 보살의 사상이 뭐예요? 자리이타요. 자리이타의 본체가 보살이에요. 그럼 자리이타. 자기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내가 그 다음에 이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주어라. 그 다음에 받는다. 그럼 사랑도 먼저 주어라.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를 쓰다 보면은 그런 거는 세상에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생활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부잣집이고 학벌도 좋고 이런 여인을 제 부인으로 하나님이 저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맨날 기도를 계속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루는 하나님 기도가 성취되는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총국한테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런 여자 있으면 나도 소개해달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인물 좋고 키 크고 생활솜씨 좋고 음식솜씨 좋고 말 공손에 잘하고 직장 좋고 가문 좋고 부잣집이고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야 되나.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런 상대 찾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맞아지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다른 사람 잘하려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서로 열심히 잘해요. 회사 동료 간에 잘해. 그러면 회사 동료가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요새 내 동생이야, 내 사촌 동생, 육촌 동생, 내 아는 사람을 중매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만 놔두지 않아 결혼시키지. 그러니까 저 혼자만 잘났다고 밥은 혼자 좋은 것만 먹으려고 자기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은 전부 애토리가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인연으로 오고 가는 사랑, 인연을 중시해라. 그런 말씀을 중심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개송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성 감사합니다.